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선대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 국민의힘은 실용을 내걸었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방류하면서 하루에 4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데 아직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충북 선거대책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을, 국민의힘은 실용을 내걸고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요. 충북의 현안을 대선 공약에 넣으라는 지역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소위 용광로 선대위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확정할 충북 선대위도 통합형으로 꾸리겠다는 것이 충북도당의 방침입니다. 노영민, 도종환, 이장섭 전 의원 등 지난해 총선에서 배제됐던 비이재명계도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도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구분은 필요 없고 그런 어떤 민주안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분이면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과 상관없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참여하는. 내년 지방선거 주자들을 선대위에 전진 배치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당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이현희 총괄, 송재봉 민생 등 중앙 조직에도 참여하지만 여의도에 있지 말고 지역구 현장을 직접 뛰라는 게 중앙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통합이라면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실용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도당 조직을 주축으로 서민경제특위, SNS 미디어 본부, 충북 인스타단 등을 새로 갖춰 발빠른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소통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서 실사구시형 선대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충북 선대위는 당장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구성이 거의 완성된 단계지만 정작 후보 선출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건 변수입니다. 이번 주말 전당대회에서 누가 후보로 뽑힐지 또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등 소위 빅텐트가 성사될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 모두 충북의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8개 단체들은 21대 대선 충북의제 14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충북지역 의대 정원 최우선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공약 채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충북 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KTX 세종역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요구가 이번 대선에서 나오고 있죠.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대선 후보들이 진정성을 갖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행정수도 완성 등 10대 공약 과제를 담은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나서자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형 국정 운영 체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를 분원 수준이 아닌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던 권 위원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세종에서 국민과 더 가까운 정치를 펼치겠다는 그런 굳은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인 민주당 지도부도 찾아 대선 공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수로 또 행정수도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두고 아마 개헌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당선 즉시 세종에 집무실을 짓겠다고 공약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도 개헌 여부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공약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선거 때만 선심성 공약으로 소비되고 이후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 변화가 없었던 과거의 구태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되면 하겠다라고 미루는 형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세종 국회를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이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 공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부실도시락 논란을 빚은 충주 외식업계가 재발 방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다짐했습니다. 외식업 중앙회 충주시 지부는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업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열리는 충북 도민체육대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실도시락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업체 선정 과정 규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을 앞둔 신규식 전 CJB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신규식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신규식 후보자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충북도의회는 어제 신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으로 법원에 출석한 학생은 거듭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또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아침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 차도에 뛰어든 남학생은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교문 밖으로 나와 시민 2명을 추가로 공격한 겁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명안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다음에 도망갔어요. 경찰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게 죄송하신 거예요?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흉기는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 3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 염려도 있다며 구속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옮기고 나서 성적이 뒤처지는 등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며 누구든 마주치는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범행에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인 괴산과 충주는 4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며 누구도 배상에 나서지 않아 2년이 되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환경 분쟁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또 남은 민사소송마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댐 위쪽을 넘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지난 2023년 7월 사흘째 이어진 폭우에 괴산댐에서 물이 댐 위로 넘쳐 흐르는 원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괴산댐은 서둘러 27개를 모두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숨은 방류로 하류인 괴산과 충주에서 수천 명이 대피했고 수많은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며 피해 규모는 43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상처는 여전합니다. 생계를 책임졌던 펜션과 캠핑장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고 주민이 원하는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이 받은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은 최대 1억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댐 방류로 수해가 반복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나 계산댐은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가둘 수도 없고 또 들어오는 물을 밑으로 소화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런 순기능을 아예 재예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댐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괴산댐이 수위 조절을 잘못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지만 댐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용량을 넘는 비가 내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109명의 주민은 173억을 배상하라며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7개월 만인 지난 21일 환경부와 충청북도, 한수원 등 피신청인들의 의사가 없어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는 현실에 지자체장까지 나서 한수원을 성토했습니다.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반복되는 수해와 보상조차 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수해를 입은 괴산 주민들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사소송도 쉽지 않은 상황. 한편 한수원은 올해 홍수기에 모든 수문을 개방해 자연 하천처럼 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젊은 사업가부터 노인 또 주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100여 명이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에 당했습니다. 딥페이크로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들어낸 부부 사기단이 검거됐는데 이들이 챙긴 돈은 무려 120억 원이 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해. 마치 연인 사이처럼 영상통화를 하는 이 여성. 본인 얼굴이 아닌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얼굴을 더 씌운 가짜 인물입니다. SNS에서 이성에게 무작위로 말을 걸어 연락을 시작한 뒤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채팅을 하며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신뢰가 쌓인 뒤엔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를 보며 함께 공부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속이는 경제를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도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시고요. 그러나 이 남성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얼굴을 얹은 가짜 전문가였고 수천 명에 달하는 실시간 조회수와 유익하다고 칭찬하는 채팅창도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과 교제하는 상대방이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돈을 넣었습니다. 계속 그걸 설득을 해요. 자기 돈을 번 거를 또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요. 나중에 뭐 미래까지 함께 하자 막 그런 식으로 또. 하지만 영상통화를 한 이 여성과 경제 전문가 행세를 한 이 남성은 사실 부부 사이였고 한없이 다정했던 연락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100여 명을 상대로 뜯어낸 돈은 120억 원.
기업체 사장과 주부, 노인, 장애인까지 한 명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8억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녀노소 뭐 다 가리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비슷한 연령대에 맞춰주면 되니까 얼굴과 이걸. 경찰은 로맨스 스캠 조직 인사팀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35명을 입건하는 한편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총책이자 가짜 투자 전문가 30대 강모 씨와 영상통화를 담당했던 강 씨 아내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는 8일 충주에서 개막되는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충주 종합운동장에서는 육상 트랙과 필드 경기가 진행되고 청주 종합사격장에서는 공기총과 트랩 사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또 충주시 일원에서는 학생과 일반부의 마라톤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8일부터 4일 동안 충주 종합운동장 등 30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 청주 공장의 내년 3월 폐쇄가 결정되면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300여 명 중 88.1%가 찬성해 이달 파업을 비롯한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가 지난 20년 동안 기술 도입료 명목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본사로 가져가 놓고 경영 악화 등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뒤집어 씌워 정리해고를 자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골프장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며 골프장의 영업상 불편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충주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사장은 내년 충주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400억 원을 들여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등은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만들고 수소 충전소와 공급망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 공공청사에 수소 연료전지를 우선 보급하고 통합센터를 구축해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 속에 3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3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9.5% 증가한 123.7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